안녕하세요, 이차익입니다. 오늘의 주제 드디어 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관사는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A, 모음합에서는 on 이렇게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사는 영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일단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관사는 결국 명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로 된 명사를 인식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속성을 본능적으로 한국어로 해석하고 우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사고는 모국어로 하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말로는 둘 다 일이지만 a job은 되고 a work는 안 됩니다. 한국어로 일만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노릇이죠. 그리고 furniture는 우리말로 가구라서 마치 셀 수 있는 단어로 느껴집니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길래 가구도 못 셀까요? 문제는 이 인식의 차이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사를 영어식 사고로 해석해야 이 관사가 자연스럽게 붙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명사에 어떤 관사가 오는지 외울 것이 아니라 왜 그 관사가 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관사를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1000년 전만 해도 영어에는 지금과 같은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관사 없이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관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국이 로마 제국, 게르만, 노르만 민족들 그리고 프랑스와 끊임없이 싸우고 지배당하고 하면서 영어가 속된 말로 짬뽕이 되었죠. 그러다가 상거래를 하면서 이제 수량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했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더 확실한 거래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사입니다. 거래를 할 때는 한 개의 기본 단위가 중요하고 또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사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원상 on은 one, 하나에서 나왔고 the는 that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이느냐 부정관사를 붙이느냐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이느냐 무관사 이렇게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이처럼 세부적이고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암기해 왔을 겁니다. 자, 이제는 관사를 왜 붙이고 왜 안 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도로 위에 뭔가 이제 보기 불편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What's that? 저거 뭐야?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That's a bird 라고 하네요. 이상하죠? bird는 분명히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A를 넣어서 That's a bird 라고 해야 맞는 것 같지만 That's a bird 라고 합니다. 관사 A는 셀 수 있는 보통 명사 앞에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위의 새는 한 마리의 새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bird. 차에 치였더라도 온전한 상태로 보이곤 했다면 a bird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사 A만 생략했는데도 참혹한 상태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과 역시 셀 수 있는 대표적인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사를 붙이죠. This is an apple. 주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사과가 들었다네요. 뭐라고 할까요? 무관사 apple이라고 합니다. There is apple in the juice. 만약 an apple in the juice라고 하면 주스를 마시다가 이 사과 한 알이 이 통째로 굴러 나와요. 펜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가산 보통 명사입니다. I have a pen. I have a pen. 비슷하게 생긴 분필은 어떤가요? I have chalk. 펜이나 분필이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한데 왜 chalk는 무관사일까요? 자, 둘 다 부러뜨려 볼까요? 펜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온전한 하나의 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니까요. 자, chalk는 분질러도 여전히 chalk입니다. 속성도 그대로이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속성이 그대로인 것은 chalk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물질 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탕, 소금, 모래, 물, 커피, 우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모양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모두 관사 없이 사용하는 물질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물질 명사는 무관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관사를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관사를 왜 넣고 왜 빼는지 그 순간의 이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I'm gonna get a coffee. 자, 나 커피 한 잔 해야겠어 하면서 커피를 가지러 갑니다. 분명히 커피도 물질 명사인데 어떻게 관사 A가 붙나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에 관사 A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셀 수 있는 커피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뭘까요? 당연히 한 잔의 커피겠죠. 커피가 잔에 담기면 그 잔을 세면 되니까요. 그래서 물질 명사에 관사를 못 붙이는 것도 맞지만 만약 붙이게 되면 보통 명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자, 악기는 정관사, 스포츠, 식사는 무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를 붙일 때, 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I bought a book. I am reading the book.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서로가 이미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the로 구체적인 지칭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I like to play the piano. 자, 이 문장은 그 피아노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또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피아노라는 악기, 그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I like to play a piano.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자, A는 셀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그냥 고통명사이니까 단순히 한 대의 피아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대 중에 한 대를 쳐보고 싶다는 것이죠. 피아노 사러 갔다가 그 중에 한 대 쳐보고 싶을 때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like to play piano. 심지어 부정관사 A까지 빼버리고 말한다면 또 어떤 느낌인가요? 관사를 버림으로써 형태를 잃은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피아노의 형체는 사라지고 피아노와 관련된 것들을 연주하고 싶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고 싶다는 말이 되네요. 지금 물리적인 피아노를 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연주회에서 여러 종류의 악기 파트가 있는데 그 피아노 파트를 맡고 싶다는 것이죠. 관사를 뺐더니 이렇게 피아노는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식사나 스포츠 앞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I prefer soccer to baseball. 난 야구보다 축구가 좋아. 관사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만큼 여전히 관사가 필요 없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식사, 스포츠도 그에 속하고요. 식사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고 어떤 정형화된 일관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이 집집마다 다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과 밀접한 활동이고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과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아침이나 야구는 들고 다닐 수 없죠. breakfast라고 하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아침에 죽을 먹고 누구는 아침에 삼겹살을 먹기도 하니까요. 아침을 새벽에 먹기도 하고 10시에 먹기도 합니다. 즉 새끼 식사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A를 붙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달라서 the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관사 A를 붙이게 되면 왠지 셀 수 있는 존재로 바뀌면서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멋진 요리로 한 끼의 저녁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A nice dinner. 오늘따라 아침을 거하게 먹었다면 I had a big breakfast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nice나 big처럼 별도의 수식어가 이제 주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붙인다 못 붙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였을 때, 뗐을 때 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평양은 the Pacific, 대서양은 the Atlantic. 자, 이렇게 바다는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유일해서 붙인다? 매우 크기 때문에 붙인다. 둘 다 반쯤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바다명에 the를 붙이는 이유는 불확실한 상태를 어떻게든 정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확실한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태평양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서양은요? 이 경계선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나마 정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수를 볼까요? Lake Superior, Lake 미시간. 슈페리어호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긴 하지만 더가 안 붙어 있네요. 미시건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호수는 경계선이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와 육지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굳이 심리적으로 정하려 하지 않아도
이 확실히 정해진 호수는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the를 붙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알려졌었는데 무지하게 커서 이 바다가 아닌가 쭉 의심을 받아왔었는데요. 물 맛도 짜고 알아보니 결국 내해 바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the가 붙습니다. 경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이름에 The Caspian Sea 이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다인데 왜 the가 없어 하고 더 혼란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강은 정관사 the를 붙일까요? 붙일까요? 강은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나 이 강길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the가 붙죠. 한강은 the Han River, 아마존강은 the Amazon River입니다. 이 아마존강을 관사 없이 그냥 Amazon이라고 하면 원어민들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아마존을 떠올리게 되죠. 산 이름은 무관사, 산맥은 정관사. 자, 이런 경계선의 관점으로 산을 볼까요? 산은 달랑 이 산 하나이기 때문에 경계가 있지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산은 무관사. 에베레스트 산은 마운트 에베레스트. 하지만 산맥은 여러 산들이 이어지는 그런 지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산까지 포함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은 the Alps, 태백 산맥은 the Taebaek Mountains. 이제 정관사 the를 붙여야 하고요. 산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 mountains가 됩니다. 자, 이제 슬슬 감이 좀 잡히시죠. 반도에 도전해 볼까요? 우리 한반도는 앞에 the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반도는 삼면이 바다라 이 경계가 삼면은 확실한데 땅의 경계는 정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the가 붙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압록강, 두만강이 확실히 경계잖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를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반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the Iberian Peninsula, the Italian Peninsula라고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셀 수 있는 사물이라면 부정관살. 그리고 일정한 형태도 안 떠오르고 그냥 추상적인 존재라면 무관사입니다. 그리고 사물에 붙은 관사를 떼는 순간 우리가 아는 형태는 사라지고 그것은 추상적인 존재로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상표면 같은 고유명사는 어차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사 따위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형태는 떠오른다고 해도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둘째, 뭔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느낌을 주고 싶다면 정관사 the를 붙이면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그 장소와 관련한 그런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이미 경계가 확실한 장소들은 그래서 붙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나 강, 반도, 산맥처럼 어느 한쪽의 경계가 불확실한 장소는 뭔가 구체적으로 경계를 정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the를 붙인다는 것이죠.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경계는 확실한가, 이것이 관사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